이곳이 옛날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우일이 지금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이 이제 소깃골이라고 했는데, 소깃골은 소의 귀같이 생겼다고 해서 쇠깃골, 소깃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거기서 태어나서 아주 촌이죠. 소라고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옛날엔 고향군이었고, 거기가 차도 안 다니고 불도 안 다니는 불이 60년대 말에 들어왔습니다. 우이동에. 그만큼 늦게 우이동이 개화된 곳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주소가 186번지예요. 한문을 쓰면은 팔자 육자를 쓰면은 이상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사람은 제가 태어난 곳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참 번지 좋은 데서 태어났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 모양 자체는 옛날 그 외정 때 있었던 집이기 때문에 지붕 자체를 양옥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양철 지붕을 했습니다. 이 양철 지붕을 계속 7만 세로 해주면은 오래오래 버티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번 의성 가봤더니 그 집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산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산을 굉장히 사랑했고, 100군데를 20분 만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사람들이 산에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할 만큼 산을 좋아했고,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도 거기 우이동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이 우이동이기 때문에 이제 우이동에는 최남선 씨 댁이 그 밑에 있었는데, 최남선 씨 댁이 6.25 때 피난을 안 가셨어요. 그 바람에 그 집이 온갖 곳이 그냥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당시 최학주라는 친구가 이제 손자였는데 그 친구입니다. 친구의 아버지가 의사였고, 그 양반이 그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군들이 내려오니까 앞장 나서서 이민위원장 노릇을 했어요. 그 바람에 모든 걸 다 지키고 있었죠. 그걸 다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문을 쑥 열어보니까 애가 친구들끼리 들어가 보니까 탈이 많고, 그 다음에 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순간 나도 언젠가는 이 최남선 씨처럼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또 그 탈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쓰고서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탈을 많이 깨버렸습니다. 악기도 막 깨버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탈이라는 악기가 전부 민속품이죠. 우리나라 희귀한 민속품을 전부 꼬마들이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하고 연관된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처음에 이제 거기에 들었고, 제가 고등학교는 들어가서 원래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잠을 깨도 안 일어나고 앉으면 자고 앉으면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형한테 엄청나게 혼을 나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을 4시간으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죠. 그 책을 엄청난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 가서도 재미없는 과목은 전혀 듣지도 않고 그 책만 봤어요.
그 바람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종합처분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학교를 이전해서 학교를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여기 이 장충도에 가면 장충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게 옛날엔 고개고등학교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개 재단은 있죠. 거기를 나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는 가서 책을 봐도 예교는 선생들이 없어요. 가서 맨 뒷좌석에 앉아서 그 책만 봤어요. 잘 모르니까 편입을 하니까 잘 모르니까 선생들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이제 해가지고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화학연구소에 나가서 조소 노릇을 했어요. 입이 조금 말라서 죄송합니다. 그 화학연구소에서 이제 그 양반도 역시 이제 산을 좋아하셨는데 그 양반이 조수로 있으면서 그 실험을 이것저것 할 때 제가 물에 담궈야 될 모듐 같은 것을 나트륨을 담다가 잘못해가지고서 폭발을 해가지고 그 화학연구소를 불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소장한테 앞에 갔는데 소장이 미친놈이라고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래요. 오직 화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를 20마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개만도 못한 놈이다. 그게 하도 이제 골수에 박혀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계속 앞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주급을 받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주급을 줘요. 그 주급을 모아가지고 병아리를 계속 사드렸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병아리를 쫙 길렀는데 한 2개월 되고 처음에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처음에 들여놓은 거는 다 알고 막 나타났는데 계속 사드리니까 한 2,000마리까지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돈도 서울치 않게 들어오고 그것을 계속 모았습니다. 모다가 보니까 돈은 계속 모아지는데 이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많은 것을 다 활용을 하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어느 날인가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낮에 조금 졸던 녀석이 몇 명 있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회 밑에 그냥 하얗게 다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닭들을 보면서 그냥 움켜잡고서 막 엉엉 울었죠. 내가 대학 가려고 이걸 맞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이제 그 화학연구소도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나니까 그 화학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나오라고. 지금 마음이 이래서 못 나가겠다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대학 등록금을 내줄 테니까 입학금을 자기가 내줄 테니까 무조건 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를 다시 나가서 일을 한 1년 동안 하고 돈을 모으고 또 등록금 된 만큼 합쳐줘서 동대학에 이제 시험을 봤죠. 유친 선생을 제가 안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유친 선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동네 전화가 하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서 했더니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면은 연극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기다려라.
그래서 2년만 기다리면, 1년만 기다리면 다음에 동국대학에 연극학과가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연극학과라는 게 처음 생깁니다. 서라벌도 있는데 연극영화과고, 중앙대학이 생겼는데 연극영화과로 생겼고, 동국대학은 순수 연극과로 만드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해가지고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후뚜마뚜 몽땅 다 공부를 했죠.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들어가면 교수들이 늘 경험담이나 얘기하고 있고 이론적인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에 신경을 쓰고 다른 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 국문과는 하도 제가 과목마다 들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동국대 국문과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라벌 예대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나 서라벌 예대를 많이 올라다녔는지 서라벌 출신인 줄 알고 있고, 또 이광래 선생이 하는 극단을 제가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전부 서라벌 학생들만 키워냈죠. 그 바람에 이제 서라벌 출신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서라벌 출신들이 만나면은 선배님 오셨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동국대학교 국문과 출신들도 아직도 제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로서는 이제 제가 좀 학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죠. 현장에서는 유친 선생을 비롯해서 이해랑 선생, 김정환 선생, 우리나라 대가들입니다. 연극, 연출의 극작의 무대 미술의 대가들만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전부 저하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을 다른 데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잡지 나오는데 기사가 나오면은 몽땅 오려서 스크랩을 해놔갖고 책은 나오는 대로 구해봤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웬만한 문학 소적을 다 읽어치웠기 때문에 볼 것들이 별로 없고, 이제 새로 나오는 것만 이렇게 훑어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게 연극이 좀 새로운 게 없나 해가지고 연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해외에는 막 달라지고 있어요. 상징주의하고 표현주의가 새로운 신상징주의로 바뀌고 있고, 현대 상징주의로 바뀌고 있고, 실전주의가 막 되는 그 당시고, 또 그와 반대로 이 반연극 형태들이 막 시작을 할 때이기 때문에 연극이 막 어수선해가지고 어떤 길을 가야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몽땅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 작품 하나하나를 계속 여러 번 읽으면서 뜯어보고 하는 결과 하나로구나. 오직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이 근본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연극이 앞으로 나갈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종교 쪽하고 심리학 쪽, 사회학,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 뭐 이쪽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나, 공부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범민도 좀 했죠.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끝장을 보고 말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극작을 우선 하고, 두 번째는 연극을 제작하고 기획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세 번째는 후진들을 육성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연극을 한 20여 년간 계속 배우국장이라든지 사계라든지 또는 이 제작국회라든지 그 다음에 원광각이라든지 여기 정진 씨가 오셨는데 저분이 이제 그 대표했던 원광각이라는 단체도 그 당시에 만들어서 제가 거의 그 작품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역까지 맡은 것이 한 20여 년 동안을 극단에서 제작 기획 일을 했어요. 거기서 충분히 뭐 제 작품을 써서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작품만 공연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작품을 가능한 한 아끼자. 내 것보다는 후진들 걸 키우고 후진들 거를 올려야 그렇게 해서 저는 잡지에 실는 거마저 전부 남 소개해 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제 거는 잡지에도 별로 안 실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제 거는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쓸 때만 써서 그냥 집에다 묵혀놓고 잠겨놓아서 계속 쌓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갔죠.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그 기획 제작한 작품이 한 170여 편 됩니다. 그래서 기획 제작 한 가지는 제가 목적을 달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서 후진들 키우는 것을 들어가서 한 2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후진들을 많이 키워냈고 후진들을 각 요소에 많이 배치시켰습니다. 지금도 아마 동대학 출신들이 연극계에 거의 연출 분야니 제작 분야에 지금 220개 극단이 되는데 거의 아마 한 3분의 1이 동대학 출신이 연출을 보거나 기획 제작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한두 명 거기 꼭 스텝으로서 관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그게 모든 이제 동대학 출신들이 얼마나 열심히들 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만큼 저는 현장에 가서 활동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 지금 대학로에 가보면 많은 공연이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 공연하는 거 가보면은 대학생들이 하는 공연하는 거 같은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지금 지금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도 못하는 그런 연주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대학 교수로들 다 가 있습니다. 김치현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외국에 유학하고 오면은 가능한 한 현장에서 한 20여 년도 좋고 한 10여 년도 좋고 현장에서 그 사람 그 발판을 다 쌓아본 다음에 늙음하게 대학에 가서 강의를 시작해서 한 20여 년이나 한 10여 년 정도 대학 교수 생활하다 그만두면 좋은 건데 갔다 오자마자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를 하니까 연극계에 지금 밖에 나가 활동하는 아이들이 배운 것이 엉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느낀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러시아의 스웨프킨 대학관계하고 자매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애들을 많이 보냈어요. 한 200여 명을 사계에서 모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걔네들이 지금 갔다 와서 거의 연극계의 큰 제목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도 엄청난 강의를 서양대학에서는 대개 가면은 4년 동안 공부하고 나면은 발표를 딱 한 작품하고 끝나버리는데 여기는 매년 매 학기마다 한 작품씩 올리다시피 하니까
엄청난 발전이 있죠. 러시아 같은 거. 그리고 그것을 한 20여 명 되는 교수 앞에서 계속 굳히게 만들고 변화시켜주고 이러면서 배우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서양 쪽하고. 그래서 러시아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발을 많이 못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붙인 사람들은 그 학교가 확 변하고 있죠. 그마침 교육 방법이 전혀 서양과 틀리다는 그것을 동국대학에 좀 바꾸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 바꾸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연극을 개혁시키고 좀 이 연극단체 그리고 연극인들을 작가가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내면 뭐랍니까? 그것을 연출하고 무대화 시키는데 그게 제대로 됐을 때 연극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쓰는 작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작품은 쓰되 내가 많이 겪은 것들 가운데서 가장 심오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인생과 결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인생은 뭐 80이면 80, 90이면 90, 100이면 100 사람이 태어나서 목적지를 딱 정해야 된다. 인생이 목적지를 90으로 잡아놓고 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0까지 작품을 쓰는데 90까지 정해놓고 계속 살아나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 목적을 다 달성한 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달성한 편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남해국제 탈공인예술촌에 보내놓은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는가 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재패하고 90살까지 살아나가는 동안을 전부 압축을 해서 극화해보는 그 가운데 사파적인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모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자. 그런데 연극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작품을 읽고 강의하면서 이렇게 느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인물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격을 파고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다 보니까 성격이라는 게 그렇게 오히려 성격보다는 심성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가. 심성에는 성품이 있고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고 성능이 있고 이것이 전부 심성 속에 포함된 건데 성격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육으로 길러지는 게 성격인데 이 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90까지 이렇게 정해졌으면 인간이라는 게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해나가는데 하나하나 관철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관철해 나가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제가 느끼는 이제 그동안에 90까지 정해놓은 가운데는 굉장히 순환과 고통이 계속 쌓여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깊이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니체가 한 말,
인생인 순한 그것이 아니고 순한 그 자체가 인생이다. 인생이란 순환을 타고난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순환을 닥치더라도 그 순환을 그냥 순응하면서 이겨나가야지, 이것을 외면하다 보면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주짓물로 하기도 하고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하려는 것을 말아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뭐 젊은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만은 인생이 태어났을 때는 젊었을 때 자기가 죽는 날을 정해놓습니다. 90살까지 아니면 100살까지 80살까지 80까지 정해놓고 그동안에 거친 것 온갖 것은 너그러이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을 이겨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순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전부 이겨지고 스스로 만들어져요. 제가 목표했던 걸 전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제 목표대로 젊었을 때 그 목적을 뒀던 것이 계속 관찰이 된 겁니다. 하나도 빗나간 게 없어요. 그것은 제가 우선 욕심을 안 부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을 안 냈어요. 노여움을 없습니다. 탐진치가 전혀 없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성직자 이상의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가난한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베풀고만 있습니다. 제가 남들 걸 사기해서 떼먹거나 온갖 것을 이렇게 하려고 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는 살고 계속 꾸준히 나가는데, 저처럼 신나는 인생, 여기 김벌레 씨의 얘기인데 신나는 인생을 저도 굉장히 즐겨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굴에 표현은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는 날까지 그 인생 구체적 상황 속에서는 계속 고통과 투쟁이 계속 곁들이거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한계사항이 90세까지의 그 한계사항 죽음이라는 것이 계속 곁들여요. 이것을 잊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니체 전집을 읽다 보니까 거기 아폴론적인 생활과 디오니소스적인 생활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디오니소스는 이건 호도 신 아닙니까? 디오니소스 주신이죠. 주신입니다. 그리고 아폴론신은 태양신이고, 주신은 도취하는 거죠. 도취한다는 건 미친다는 겁니다. 이 김벌레 씨는 미쳐야만 모든 걸 한다고 그러지만 저도 그 미친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면 저는 합니다. 지금 남해에서도 제가 풀을 깎고 풀을 뜯고 돌담을 막 쌓고 그래요. 여기 손 다 헐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인간 미친년간이라는 저는 미쳤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몇십 년을 한 사람, 그리고 학장까지 지낸 놈이 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앞에 가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보면은 저도 풀을 뽑고 마늘을 뽑고 심고 상치를 심어놓고 쑥갓을 밀고 산에 가서 온갖 야생화를 뜯어다가 심고 이렇게 해서 갖춰놓는 게 중요하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굉장히 갖고 와요. 멀리 가다가도 만나면 전장님 사랑해요 하고 가요. 이제 그런 데서 저는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를 최대한 낮춰서 생활하는, 낮춰서 생활하는 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고동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잠깐 가다가 죽음이 지금 언제 여기서 뭐가 떨어질지 몰라요. 이런 죽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길거리 가다 뒤에서 어느 차가 와 빠질지 또는 뭐가 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고통과 투쟁을 계속 잃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인생에 멋과 맛이 하나도 없죠. 이걸 잊을 수 방법은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조그만 일, 뭐 예를 들어 아침에 계속 뭘 한 가지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일에 미치면은 그 하는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을 잊어나가려면은 모든 걸 잊어나가려면은 한 군데 미치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죠. 책을 지금도 계속 저녁 2시까지 제가 잠을 안 자는데 그게 밤에는 책을 보죠. 책을 2시까지 보고 아침 6시면 눈 딱 뜹니다. 그럼 나와서 한 바퀴 돌고 그러다 보니까 바삐 생활을 해야죠. 늙었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젊었을 때도 그렇고 늙어서도 그렇고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가요. 일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구체적 상황과 한계 상황을 끼워놓는 길을 아폴론적인 생활과 디오니소스적인 생활. 하나는 아폴론적인 생활은 관조의 신, 교육의 신이니까 태양신은 교육의 신 아닙니까? 교육은 곧 관조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관찰하고 듣고 관찰하고 듣고 쓰고 계속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학생 아닙니까? 지방에는 학생 지방에다 학생 무슨 신이라고 딱 써놓지 않습니까? 학생 모금 무슨 신이 해가지고서 이 부고를 이렇게 써서 올려놓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죠.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한쪽은 공부하면서 한쪽은 미치도록 일을 해야 돼요. 뭐 한 가지 여러 번 듣는 일에 미치면 요걸 계속 듣는 일에 미쳐보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과 삶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싹 사라지죠.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게 여기 와서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생을 쭉 놓고 보니까 세 번의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의 아주 어려운 장애가 와요. 세 번에. 이건 희한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가 와요. 이거를 압축하면은 극이 되겠구나. 극이라는 거는 세 번의 장애를 만들어 주고도 해서 극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장애를 조금 약한 것부터 차츰차츰 어려운 장애를 엮어 나가면 극이 된다. 한 작품 한 작품이 전 생애를 압축한 것을 작품화시키자. 전 생애를 한 인물의 전 생애를 압축한 것을 1시간 내에 2시간 내에 압축시켜서 만들자. 이것이 극을 쓰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늘 극을 쓸 때마다 이제 그렇게 써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것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머리에 생각이 이렇게 막 발산이 되고 이런 걸 어떻게 한 군데 조합할 수 없을까? 내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생각, 머리에 떠오르는 세 가지 생각을
한 인물한테 동시에 줄 수는 없을까? 대사에다가, 동작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를 분신으로 만들지 말고 한 인물에다가 적응시키자. 그래가지고 한 인물이 미친 듯이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이드의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에고의 얘기를 하고 한 번은 슈퍼에고를 갖다가 같이 얘기를 끌어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아리송해 보이죠. 그렇지만 조금 뚫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 얘기들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러한 대사를 쓰는 방법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창작하는 사람들은 제가 하루에 4시간씩만 자기 때문에 꿈이라는 걸 전혀 꾸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5시간만 자면 꿈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작품 쓸 때는 잠을 좀 일부러 많이 자죠. 쭉 4시간 자다가 작품 쓸 때는 닷새면 닷새 동안을 사람도 안 만나고 작품만 다 꺼놓고 거기에만 몰두하죠. 몰두하는데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만 작품을 쓰고 나머지는 잡니다. 자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떠올라요. 그 작품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몽롱한 상태에 일어나서 떠오른 그 꿈에서 해결했던 것을 그냥 씁니다. 딱 써나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써놓고 보면 그게 나중에 이어져서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잠을 4시간씩 자는 것을 계속 아직도 구축을 하고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4시간 자는 바람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은 굉장히 제가 이제 성격에 대한 것을 많이 파고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격하고 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죠, 작품 속에. 그리고 남들이 상상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극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공연을 위해서 작품을 써주면은 연출가들이 작품을 헤매요. 어떻게 올려야 될지 헤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작가는 작품 써놓은 데서 끝내고 너희들이만 작품은 자신들이 만들어라. 차범석 씨 같은 사람은 자기가 쓴 글자 한자 고치지 못하게 해요. 그런 반면에 저는 연출자한테 맡기면은 마음대로 오라고. 그 양반은 결론까지 다 얘기하시는 분이고 저는 결론을 절대 작품에서 얘기를 안 씁니다. 작품에서는 문제만 딱 던져놓고 해결은 연출가와 관객이 하라는 거죠. 문제를 던져주고 끝납니다. 작품에서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든 그건 걱정을 않고 그냥 문제만 던져주는 데서 끝내고 결론은 제작자, 배우 또는 연출가들이 알아서 독자가 알아서 해결. 그것을 많은 방북 작가들한테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 더 옛날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다시 옛날 그리스 시대 초기로 들어간 입장에서 쓰여진 작품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변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형은 그대로 옛날 걸
이 작품 속에 저는 기도하는 정신이 많이 배어 있는데, 저는 종교를 물론 이제 처음에 기독교 때문에 연구를 하게 됐고, 작품 많이 읽는 바람에 작품 쓰게 됐고 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죠. 가능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 나가되 옛날 걸 항상 바탕에 두자. 지금 관객들한테 밖에서 공연을 하면서 참 돌 의자에 앉아있게 하면 얼마나 안 있다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나 옛날 관객들은 끝까지 버티고 앉았어요. 왜 버티고 앉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소원을 통해서, 배우를 통해서 자기의 소원을 빌었기 때문이죠. 저는 작품 속에 한 인물을 그런 한 가지에 좀 미친 듯한 인물들, 한 가지에 좀 진득하게 미쳐있는 인물들, 그런 쪽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공연들을 별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고, 또 웬만해가지고는 호라고 하지도 않고요. 원하지도 않고, 호라고 그러면 몽땅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정 다 갖다 주면 한 친구들한테 몽땅 맡기고서 하라고 그러면 다 올리죠. 한 30여 편 되는 건 몽땅 다 올릴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제자들이 그만큼 깔려있죠. 달라고 그러는데 일부러 안 줍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뒀다가 다시 손질하고, 짧게 쓴 건 늘리고, 늘린 건 또 줄이고 해서 제가 끝내 쓰고 싶은 대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공표를 하고, 공연되는 건 제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앞으로 한 20년 후에 하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막극들만 요즘 공연을 하라고 적히죠. 단막극들만. 장막은 써서 그냥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꾸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펜프로에서 나온 잡지가 이제 겨울반 학교에서 개간지로 나오다 겨울반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옹호를 시곡작가한테도 많이 주는데요. 거기서 계속 연락이 오고 몇 개 잡지에서 오지만 가능한 안 써요. 왜요? 저는 시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산땡치는 없어요. 저는 작품을 실으려면 어디든지 가서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보고 싶습니까? 아니 제가 또 책을 만들어도 되고, 제가 진흥원에서 돈 한 푼 안 받아보면 책 내는데 한 푼도 안 받아보는 이유는 제가 다 남들 일부러 써주게 하고 이런 거 신청 안 하고 그래서 다 책 만들어줬죠. 저는 제 책은 전부 제 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흥원 돈 한 푼도 안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출판사에서 만들어준 거죠. 출판사를 많이 이제 여기저기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준 겁니다. 가능한 한 저는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은 지금 남해국제달공인예술촌을 내년까지만 총장 일을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띄고, 저는 여기 김원중 교수님이 인생은 여행이라고 늘 말씀하시지만, 저도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해왔고, 여행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한테 배움을 준다. 그렇게 해서 한 45개국 정도 돌아다니고 왔는데, 좀 자기가 성할 때 좀 더 많은 나라를 좀 가보고, 또 그 다음에 아직 성할 때 손을 띄고 나와서 자료를 더 구해다가
계속 보완해줘야 자료관이 유지를 할 수 있고 후학들한테 계속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한쪽으로는 이제 작품만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작품 쓰려고 멀리 내려가는데 한 편도 쓰지 못했고 잡문들만 썼습니다. 수필 뭐 이런 거만 써서 여기저기 신문하고 인터넷 신문까지 써주고 있고 수필은 많이 써요. 한쪽에 들어가면 그냥 한 편씩 써서 주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살아오니까 쓸 게 많대요. 그러니까 수필은 쓸 게 많이 생겨요. 나이 먹으니까 생활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막 써서 하나씩 주면 좋다고 그러고 한 달에 한 편씩 씻던 데서 일주일에 하나씩 좀 실어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고 막 야단들이에요. 수필을 써달라고. 저도 지금 그래서 그건 이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필가가 되고 싶을 것 같아서 그 수필가의 몫으로 돌리고 저는 작품을 쓰고 그리고 한국의 그 잘못된 역사를 바꿔놓는 일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류를 범한 영국사 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고쳐놓을 걸 고쳐주고 현장에서 본 거 노인들한테 들은 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걸 바꿔놓고 그리고 일단 90살까지를 거쳐서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20살이라고 생각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에는 전시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전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나눠놓자 그래가지고 여기 극단 신협 대표님이 와 계시지만 극단 신협 전시관도 하나 한쪽에 마을회관을 2층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놨고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국무대미술전시관 원방강 무대미술전시관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8개 부락을 전체를 다 전시관화시켜서 그 동네를 전시 초음화시키려고 그러죠. 서울에도 없는 것들이 그쪽에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 예술의 전당 자료관에도 자료가 70년대 이후껏 나오는데 그 절대 없어요. 그래서 30년대 거 찾으려면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남해까지. 그래서 이제 예술의 전당 그 자료관하고 여기 서울연극센터하고 국립장 박물관하고 자매계를 맺었어요. 맺어서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되면 동시에 올려서 함께 치면은 다 검색해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홀로그램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연극을 지금처럼 뭐 극장에 가서 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본에서 하는 연극 여기 앉아서 지금 실황 중계를 바로 앉아서 볼 수 있을 때가 오고 런던에서 하는 것을 여기서 현장에서 여기서 볼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게 아마 한국이 굉장히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두주자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역 관계없이 사람이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도 좋지 않을까. 서울에 올라오니까 머리가 띵하고 눈이 시큰시큰하고 코가 띵해가지고 아주 불쾌합니다. 남해 가면은 그런 게 전혀 없어져요. 아주 시원해. 머리가 시원한데 여기 경기도만 들어서는 벌써 머리가 그냥 자글자글하고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이 공기가 그만 좀 나빠요. 그게 밖에 나가 살아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이라도 바깥으로 나가